우리가 서 있으면 바로 여기 제일 아랫부분에 피가 몰리죠. 젊을 땐 괜찮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근데 30, 40대가 넘어가면 혈액순환하는 근력이 약해져서 순환이 안 되니까 발, 종아리가 붓고 저리고 심하면 어지럼증이 생겨요. 그럼 이걸 끌어올려서 순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대부분 혈액순환이라고 하면 딱 심장만 떠올리시죠. 그런데 우리 몸에는 또 하나의 심장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종아리예요. 종아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걸 그냥 막 하시면 혈액순환보다 무릎의 신호가 더 먼저 오실 거예요. 무릎 안 다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입니다. 제가 전에 혈액순환에 정말 좋은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운동보다 더 쉬운 혈액순환 마사지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알려주셨던 운동도 되게 쉬웠던 걸로 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운동보다 더 쉬운데 뒤꿈치 들기 운동 같은 효과가 나는 걸까요? 그럼요. 오히려 운동 같은 경우에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도 참 많이 보는데요. 이건 관절 다칠 위험이 적어서 오히려 좋고 연배 있으신 분들도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포인트에 근육 자극이 중요해요. 그럼 이 영상 꼭 집중해서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먼저 궁금한 게요. 이 종아리 근육이 단련되고 이완되면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에서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근육이에요. 심장이 열심히 펌프질해서 우리 몸의 말초까지 혈액을 보내놓으면 그 혈액이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특히 다리에 몰린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죠. 그 역할을 하는 근육이 바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이 종아리 근육이 쪼그라들었거나 딱딱하게 굳어서 잘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을 반대로 밀어 올리는 펌프 작용을 못하게 돼요. 똑같이 운동을 해도 누구는 근육이 여기에서 이만큼 수축해서 혈관을 잘 짜주는데 누구는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움직이는 거예요. 혈액이 심장에서 다리까지 잘 전달은 됐는데 다시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붓고 혈관이 튀어나오고 심하면 열이 나고 터질 것 같은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게 그리고 유연하게 이완이 되면 우리가 단순하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은 스스로 좋아져요. 대부분 종아리 근육이 약하고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열심히 걷는데도 자꾸만 다리가 붓고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육의 강화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칭을 잘 해서 근육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려요. 우리 몸의 혈액은 전신을 다 순환하는데 특정 부위에 고여있게 되면 전신에 다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이명, 난청 환자분들 중에서도 유독 종아리에 쥐가 잘 난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실제로 혈류 저하로 인한 돌발성 난청이 재발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다리가 붓고 종아리에 쥐가 잘 나신다는 거예요. 이분은 평소에도 다리에 피가 많이 고여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그럴 때 쓰는 빈소산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이 처방을 써서 난청도 재발을 막고 다리도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똑같이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종아리 근육이 이완되지 않으면 누구는 오히려 더 건강이 나빠지고 이완이 잘 된 사람은 건강이 좋아진다 그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똑같이 걷지만 누구는 종아리 근육이 잘 늘어났다가 잘 줄어들었다가 펌프질을 잘 해주는데 누구는 굳어 있으니까 잘 늘어나지도 않고 잘 수축도 안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돌지 않는 거예요. 이러면 오히려 근육만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육만 더 굳는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 종아리 근육이 유난히 좀 굳어있는 분들은 그런 체질이 또 따로 있을까요? 아무래도 체질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한의학에서는 사람의 어떤 상태를 기, 혈, 양 이렇게 나눠서 보는데 보통 혈이 부족하고 음이 부족한 요즘 말로 치면 몸에 체액이 조금 부족한 분들이 종아리 근육이 딱딱하게 잘 굳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혈액순환과 또 연관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럼 원장님 혈액순환의 가장 중심이 되는 종아리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과 마사지 알려주시겠어요?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위에 올린 뒤 아킬레스건 바로 위 지점부터 시작해서 무릎 아래까지 손으로 종아리를 감싸쥐고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 올리듯 주물러 주세요. 특히 종아리 안쪽 라인이나 앉았을 때 유난히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다면 그 지점에서 10초 정도 더 머물러서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 종아리를 전체적으로 1분에서 2분 정도 진행합니다. 뼈 위를 직접 강하게 누르기보다는 근육이 잡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은 2단계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아치와 뒤꿈치 앞쪽 지점을 중심으로 눌러가며 문지르듯이 마사지 해주세요. 이 부위가 종아리와 이어지는 근막 라인의 시작 지점이라서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이 너무 강할 정도로 세게 누르기보다는 시원하게 아픈 정도 강도로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 공을 사용할 경우에는 발 아래에 두고 체중을 조금씩 실으면서 약 1분 정도 천천히 굴려주세요. 이제 3단계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향해 서서 한 발은 앞, 한 발은 뒤로 둡니다. 뒤쪽 다리의 뒤꿈치를 바닥에 완전히 붙인 상태를 유지한 채로 몸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서 종아리 뒷부분이 당기는 자세를 15에서 20초 유지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어서 같은 자세에서 뒤쪽 무릎을 살짝 굽혀서 다시 몸을 앞으로 밀면 종아리 깊은 부위와 아킬레스건 주변까지 늘어나는 느낌이 나타나는데 이 자세 역시 15에서 20초 유지해주세요. 스트레칭 하시면서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4단계 종아리 앞쪽 스트레칭입니다. 뒤로 뻗은 다리의 발등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눌러서 종아리 앞쪽 근육이 당기는 느낌을 만든 뒤에 15초 정도 유지하고 2회 반복합니다. 반대 다리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5단계 뒤꿈치 들기 운동입니다. 발 간격을 골반 넓이로 벌린 뒤에 엄지발가락 아래, 새끼발가락 아래, 그리고 뒤꿈치 이렇게 세 지점 체중을 고르게 실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발가락에만 힘이 쏠리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바닥을 밀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3초 동안 천천히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2초 정도 유지한 뒤 3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 3초, 내려올 때 3초. 이 리듬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려올 때 쿵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조절해주세요. 이 동작을 15에서 20회씩 3세트, 처음이라면 10회 2세트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 종아리 좀 풀어주고 막 든다고 해서 막 진짜 혈액순환이 된다니까 저 의심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로 믿을 만한 정보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종아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뒤꿈치 운동이 정말 중요해요. 한 예가 있는데 장수로 유명한 일본, 그 중에서도 건강 수명이 높다고 알려진 나가노현의 노인분들은 발 뒤꿈치 운동을 꾸준히 하신대요. 실제로 그래서 일본에서 연구 결과로도 증명이 되었는데 일본에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3주 동안 매일 30회의 발 뒤꿈치 운동을 하게 했을 때 이분들이 발바닥 근육이 좋아진 것 뿐만 아니라 보행이 안정되고 하지 혈류순환이 좋아지고 심지어는 팔 근육도 커지셨대요. 전신 혈류가 개선되신 거죠. 아니 이 뒤꿈치 운동을 했는데 상체 근육까지 붙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고 근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체 운동을 할 때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상체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이 종아리 근육이라는 게 종아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신 혈액순환에 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상체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이렇게 집에서도 너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다 알려주시는데 이런 원장님들 환자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물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근데 병원에 오시는 것보다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그게 저희에게는 더 큰 보람이고 그게 유튜브를 찍는 이유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찾고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도움되는 건강관리 법 계속 알려주실 거죠? 그럼요.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에 도움되는 관리법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으세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도 남겨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래도 한의원이니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침 놓는 것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사실 아까 스트레칭을 많이 설명드렸는데 제일 좋은 건 침 치료예요. 굳어있는 근막과 힘줄에 직접 침이 자극을 줘서 이완을 유도하는 게 가장 속도도 빠르고 안전한 치료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우리 근육에는 고유수용기라고 하는 감각세포가 있는데요. 이 고유수용기는 근육의 긴장도와 장력을 조절해주는 감각세포예요. 고유수용기를 침이 자극해서 과긴장되어 있는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또 그 주변의 혈관들이 눌리지 않게 해줌으로써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매일 환자분들 검사 결과를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보통 이 침 치료는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근육 이완이 되는 게 좀 느껴지시는 것 같으세요? 그거는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굳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를 들면 담이 와서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래되지 않으신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1, 2주 정도면 쉽게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통증은 심하지 않으신데 제가 만져보면 딱딱하게 이분은 굳으신 지가 최소 1년 이상 오래되셨구나 하는 분들은 보통 저희가 2개월에서 3개월 이렇게 치료 기간을 잡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말씀해주신 운동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지만 병원 안 가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사실 딱딱하게 굳으신 분들은 그걸 스트레칭으로 푸는 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본인 상태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 정도면 스트레칭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칭으로 진행하셔도 좋지만 나는 너무 딱딱하고 너무 심하게 굳어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꼭 병원이나 한의원에 찾아가셔서 꼭 진단을 한번 받아보세요. 요새 막 침도 치료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 침도 치료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명 환자분이신데, 이명은 귀로 가는 혈액순환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에서 혈관이 눌릴 만한 근육들을 제가 찾아서 침도 치료, 약침 치료를 통해서 풀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겨울만 되면 손끝이 하얘지셨대요. 그걸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해서 병명도 있거든요. 그게 있으셨는데 이번 겨울에 정말 추웠는데 그게 없으셨대요. 진짜 없어지신 거예요? 최근에 되게 추웠잖아요. 본인이 이 정도면 분명히 생겨야지 되는데 없으셨대요. 목에서 눌리는 혈관이 얼굴로만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로는 팔로도 내려가거든요. 그게 다 좋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명도 좋아지고 손까지도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관점으로 넓게 접근하는 것도 중요해요. 오늘도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의 내용 정리와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혈액순환에 중요한 뒤꿈치 운동과 스트레칭을 설명드렸어요. 굳어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하게 갑자기 운동하지 마시고 항상 천천히 꾸준히를 목표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주세요. 꾸준히 하신다면 분명히 효과 보실 거예요. 현대사회는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건강 수명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우리도 나가노현의 노인분들처럼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번에도 또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을 되찾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강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침을 진짜 많이 놓아보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눈 감고도 놓으시겠는데요? 제 목은 제가 놓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제 목은 제가 놓는데 이 뒤쪽이니까 사실 뭐 눈 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왼손으로 이렇게 굳어있는 부분 찾아서 오른손으로 침 이렇게 놓으니까 제가 사실상 뭐 눈 감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루에 침 몇 번 놓으시는 것 같으세요? 하루에 침 개수로 따지면 뭐 1000개 이상 놓겠죠? 유튜브 하신 뒤로 더 많이 놓고 계신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한 뒤로 제가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와주신 환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시죠? 그럼요.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도 해서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고 또 그런 만큼 더 이제 집중해서,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이제 눈 감고도 치료한다고 했지만 환자분들께는 꼭 정말 디테일하게 찾아서 치료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